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에 나왔다가 그 남자 방 앞을 지나가게 됐대. 방 안에는 작은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는 그 그림자에 비쳤어. 왜 그러셨대? 그리고 그 순간 등 돌리고 있던 남자가 뒤로 확 돌아갔어. 상상하니까 너무 소름 끼친다. 나 여기 오면서 배꼽 봤는데. 백구? 백구는 우리 시골에도 되게 많은데 우리 시골에 백구가 있는데 원래 되게 하얀 개인데 점점 누렁이가 돼서 목욕을 안 시켜가지고 하얀 털이 점점 노래지더라고. 괜찮아, 걔들 원래 목욕 안 좋아해. 시골에 백구가 많은 건 백구가 잡기를 쫓는다는 의미도 있어. 백구가 귀신을 봐? 단정할 순 없지. 근데 어른들은 흰 개를 그냥 개로만 보진 않거든. 잡기를 쫓고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먼저 알아채는 영물로 여겼거든. 맞아.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걔들이 먼저 알아채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집을 지키는 개들은 더 예민한 경우도 있어. 근데 누렁이도 그런 것 같아. 나 우리 집에 누렁이 키우거든? 누렁이가 예전에 같이 밤에 TV를 보고 있는데 걔도 저기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 이렇게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현관 쪽에 눈을 딱 고정한 채 나한테 이렇게 슬슬슬 오는 거야. 뭐가 있는 것처럼 무서운데 나한테 오는 것처럼 같이 보면서 너 왜 그래? 막 이랬었거든. 아 얘가 뭔가를 또 귀신 우리 집에 귀신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거든. 나는. 생각하게 되지. 우리 할머니도 개를 무서워하셨어. 백구? 아니 백구는 오히려 괜찮다고 하셨어. 흰 개는 잡기를 막는다고. 그럼 무슨 개를 무서워하셨는데? 검은 개. 흑구? 응. 할머니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검은 개 한 마리가 있었대. 오늘은 그 흑구 이야기를 시작할게. 할머니가 어릴 적 살던 마을은 함경도 쪽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 마을 바깥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산비탈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잘 가지 않았대. 거기가 일본군들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처형하던 곳이었거든. 누가 끌려갔는지 누가 돌아오지 못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자세히 말하지도 않았어. 그냥 애들한테 늘 그랬대. 해지면 산비탈 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에서 누가 불러도 대답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게 애들인데 많이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마도 가는 애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산비탈 근처에 검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 털은 새까맣고 몸짓은 보통 개보다 컸고 눈은 이상하게 늘 젖어있는 것처럼 번들거렸대. 들깨 이런 건가? 사람들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 전쟁 때 버려진 개겠거니 어디서 굶다 내려왔겠거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밥도 던져줬대. 근데 그 개가 이상한 게 밥을 먹긴 먹는데 절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 그러면 뭐 계속 처형장 근처에만 있었던 건가? 낮에는 비탈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꼭 같은 방향을 보고 짖었대. 사람을 보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산 비탈인데 그 개는 거기에 누가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목을 세우고 짖었어. 컹컹 짖는 게 아니라 목이 찢어질 것처럼 울었다고 해. 처형장이면 한이 많은 영가들이 많겠네. 걔가 그곳을 보고 짖는 거면. 맞아.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저 개가 죽은 사람을 보나? 그래서 저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건가?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개가 이상해져. 처음엔 지키만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무언가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대. 산비탈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다가 갑자기 허공을 물어뜯어. 마치 누가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걸 물어뜯으려 하는 것처럼. 그러다 또 갑자기 꼬리를 말고 낑낑거려. 눈앞에 있는 무언가가 너무 무서운 것처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개를 피했어. 근데 그 시절에 사람들은 개를 잡아먹기도 했잖아. 맞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그 시절까지만 해도 보통 유기견이나 들개들이면 잡아먹기도 했지. 그런데 그 흑구만큼은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어. 무서워서 못 건드릴 것 같은데. 무섭기도 했고 마을 어른들이 그랬대. 저건 먹을 개가 아니다. 죽은 사람들을 지키던 놈을 건드리면 탈이 난다. 죽은 사람 자리 지키던 놈? 처형장에서 사람들이 죽으면 흑구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대.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총소리가 날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그날은 처형날이었거든.
일본군에게 끌려간 사람들이 산비탈 아래쪽에 쭉 세워졌대.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어. 그냥 집안에 숨죽이고 있었지.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흑구가 처형장 쪽을 보면서 미친 듯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일본군들이 총을 겨누는 순간 흑구가 갑자기 비탈 아래로 뛰쳐나왔어. 일본군한테 달려든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대. 그런데 멀리서 본 마을 사람들 말로는 흑구가 물려고 한 건 일본군이 아니었어. 일본군 뒤쪽 아무것도 없는 허공. 마치 그 사람들 뒤에 뭔가가 바짝 붙어 있는 걸 보고 그걸 물어뜯으려 달려든 것 같았대. 하지만 일본군 눈에는 그냥 미친 개였어. 비에 젖은 검은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오니까 군인이 바로 총을 겨눴대. 흑구는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 그리고 한동안 몸을 떨다가 곧 움직이지 않았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총성이 울렸어. 그날 산비탈에서는 사람들도 죽고 흑구도 죽었어.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못했대. 무섭기도 했고 너무 비참해서였겠지. 총소리가 멎은 뒤에는 산비탈 쪽에서 한동안 개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렸대.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산비탈 쪽으로 올라갔어. 끌려갔던 사람들의 가족들도 있었고 어른 몇몇도 같이 갔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 사람들의 시신은 가족들이 수습했는데 흑구 시체만 없는 거야. 누가 치운 건가? 글쎄. 근데 누가 굳이 그걸 치우겠어? 마을 사람들도 꺼리던 개였고 군인들도 미친 개라고 싸버리고 그냥 갔는데 무엇보다 이상한 건 흔적이었어. 흑구가 쓰러졌던 자리에는 피가 빗물에 번져 있었고 그 옆으로 뭔가 질질 끌고 간 자국만 남아 있었대. 그런데 그 자국이 산속으로 이어진 게 아니야. 마을 쪽으로 이어가고 있었어. 마을 쪽으로? 그리고 그 끌린 자국 주변엔 사람 발자국 같은 게 섞여 있었다고 해. 그러면 누가 가져간 건가? 그렇지. 그런데 아무도 봤다는 사람이 없었어. 흑구가 사라진 뒤 처형장 쪽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대.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도 끊겼고 빈 산비탈을 보고 짖던 소리도 잦아졌어. 근데 뭔가 좀 슬프다. 흑구가 그렇게 사라지고 한동안 마을은 조용했어. 처형장의 총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흑구의 울음도 들리지 않았지.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생겨. 흑구가 다시 나타나? 아니, 흑구가 아니라 동네 개들. 동네 개들이 짖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밤이 되면 마을 개들이 한 골목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대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 골목 끝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남자? 왜? 그건 몰라. 하지만 이 남자는 마을에 홀연히 나타났어. 오른쪽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수상한데. 수상하지. 응. 그런데 그 남자의 행색이 더 이상했어.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창백한 얼굴로 비틀거리면서 걸었어. 사람들이 말을 걸면 대답도 제대로 안 했고 낮에는 골목 그늘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마을 끝으로 나와서 처형장 쪽을 멍하니 바라봤대. 그리고 그 남자가 지나가면 마을 개들이 난리가 났대. 그냥 낯선 사람을 보고 짖는 게 아니라 꼬리를 말고 뒷걸음치면서 짖어. 어떤 개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오줌을 지리고 도망갔대. 뭐야? 남자를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뭔가 험한 것이 나타나는 느낌인데? 험한 것이 나타나. 험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저 남자 흑구 사라진 뒤부터 저러고 다니지? 잡아먹었나 보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죽은 흑구는 사라졌고 며칠 뒤부터 남자가 나타났어. 몸에서는 양 냄새인지 짐승 냄새인지 모를 냄새가 나고 개들은 그 남자를 보면 미친 듯이 짖었지. 그러니 사람들은 생각한 거야. 저 사람이 흑구를 가져간 거 아니야? 먹으면 안 되는 개를 먹어서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미친 개를 먹어서 미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남자 행동이 이상했거든. 그 남자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았대. 그리고 계속 중얼거렸어. 아니야. 나는 물지 않았어. 나는 아니야. 나는 물지 않았어. 왜 이리 나온 게 아니야. 소름. 근데 말이 이상하긴 하다. 보통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하지 내 입에 넣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잖아. 이상하지.
그런데 그 남자의 기이한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어. 뭐가 묻은 것도 아닌데 계속 소매로 입을 문지르고 헛구역질을 했어. 어떨 때는 쓰레기 더미를 손으로 헤집기도 했대. 또 코를 킁킁거리면서 주변 냄새를 맡기도 하고 개 짖는 소리가 나면 눈을 가린 헝겊을 붙잡고 이를 드러냈대. 개처럼 행동을 하네. 그렇지.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흑구를 떠올리기도 했어. 또 아이들은 그 남자 근처에 못 가게 했지.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걔들이 괜히 저러는 게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진짜 그럼 애들을 진짜 조심시켜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괜히 막 애들한테 해코지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그때 우리 할머니도 7살 정도였는데 어른들의 말을 듣고 그 남자가 나타나면 숨고 그랬대.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에 나왔다가 그 남자 방 앞을 지나가게 됐대. 방 안에는 작은 호롱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는 그 그림자에 비쳤어. 남자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누군가에 빌고 있었대. 제발 가시오. 나는 아니오. 나한테 오지 마시오. 방 안에 뭐가 있었구나. 처음엔 그냥 그 남자의 그림자만 보였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천장 모서리 쪽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하나가 길게 내려와 있더래. 사람 같지도 않고 짐승 같지도 않은 그림자? 그게 남자의 등 뒤에 딱 붙어 있었대. 마치 남자의 목덜미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근데 할머니가 그냥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린 나이라 호기심이 생긴 거야. 무서웠지만 조용히 가서 문 창호지를 뚫고 안을 쳐다봤어. 아, 왜 그러셨대? 무당되실 분이잖아. 진짜 겁도 없으셨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순간 등 돌리고 있던 남자가 뒤로 확 돌아봤어. 그리고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지.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고 그대로 집으로 도망갔다고 하더라고. 왜? 남자 오른쪽 눈이 사람의 눈이 아니었대. 검은 눈동자가 희뿌옇고 중간에 점 하나가 찍힌다. 그 눈이 창호지 넘어 할머니의 눈과 마주쳤어. 아이고야, 상상하니까 너무 소름 끼친다. 근데 일단 할머니가 그 삼촌방을 어떻게 간 거야? 그 남자는 원래 할머니 옆집에 살던 장손이었대. 마을 아이들은 그 사람을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대. 말수는 적었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다정했어. 겨울이면 대나무도 깎아서 방패원도 만들어주고, 봄이면 팽이를 깎아주고,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개울가로 갔대. 그리고 이상하게 개들이 삼촌을 잘 따랐어. 너무 다른 남자였네. 맞아. 그 삼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데 1944년 무렵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기보다는 세상이 끝을 향해 미쳐가고 있던 시기였지. 마을 청년들이 하나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가던 시기였고 그때 삼촌도 결국 집을 떠나게 돼.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은 훈련소에서 사고를 당했어. 낡은 총으로 사격 훈련을 하던 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이 터진 거야. 쇠 조각이 오른쪽 눈에 박혔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 결국 삼촌은 오른쪽 눈을 잃은 채 고향으로 돌아왔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돌아온 날 어린 조카가 삼촌한테 팽이를 들고 왔대. 삼촌, 이것 좀 다시 깎아줘. 예전에 삼촌이 깎아준 팽이였어. 삼촌은 아무 말 없이 팽이를 잡았어. 그리고 한쪽 눈으로 거리감을 잡지 못하고 칼끝이 계속 빗나갔고 결국 손가락을 베었대. 조카가 놀라서 울먹이는데 삼촌은 아무 말 없이 팽이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날 밤 방 안에서 삼촌이 혼자 우는 소리가 들렸대. 너무 안타깝다 근데 진짜. 슬프지. 그때부터 삼촌은 점점 무너졌어. 사람을 피하고 아이들도 피하고 방 안에 들어박혔지. 그리고 그때쯤 읍내 이상한 소문이 돈 거야. 눈을 고치는 사람이 있다더라. 검은 가방을 들고 다닌다더라. 죽은 눈도 다시 뜨게 한다더라. 삼촌은 얼마나 이게 행운의 소리야. 그치.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집안의 남은 돌을 다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리고 며칠 뒤 삼촌이 돌아왔어. 오른쪽 눈에 붕대를 칭칭 감았지. 가족들이 물었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삼촌은 딱 한마디 했어. 고쳤어. 나 이제 보여.
근데 그때 그런 우술이 가능한 시대였나? 불가능하지. 물론 1800년대에는 개나 돼지, 토끼 같은 동물의 눈 조직을 사람에게 붙여보려던 시도도 있었어. 하지만 이건 의학이 아니야. 눈을 고친 게 아니라 사람 몸에 다른 존재의 눈을 박아 넣은 거였지. 그리고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삼촌의 방에서는 비명이 끊이지 않았어. 내 눈이 타. 내 눈이 눈 안에서 무언가 기어다녀. 울지마. 야민가 봐. 그 병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시대의 병원이라고 해봤자 제대로 갈 수가 없었고 삼촌은 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대. 그렇게 33일째가 되는 아침,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 가족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삼촌이 아주 평온한 얼굴로 앉아 있었대. 이제 안 아파. 가족들은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생각하고 붕대를 풀었어. 그리고 삼촌의 눈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 피고름이 멎은 그 눈구멍 자리에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라 마치 뜨거운 물속에 푹 삶아놓은 생선 눈깔처럼 하얗고 탁한 구슬 같은 게 꽉 차 있었대. 그 염증 나서 이렇게 썩은 거 아니야? 너무 싫다. 제대로 된 시술을 받은 게 아니었던 거지. 음. 그런데 그 눈이 이상한 건 생김새만이 아니었어. 그 이후로 삼촌은 뭔가를 보는 것 같았대. 밥을 먹다 말고 천장 모서리를 보고 마당 끝도 보고 아무도 없는 방문 옆도 보고 그렇게 밤만 되면 문을 걸어 잠갔어. 영안이 트였다기보다는 뭔가에 씌인 것 같은데. 맞아. 그렇게 장손이 미쳐가고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당장 이제 병원 가서 빨리 눈을 어떻게 해야지. 난 그 시술한 놈부터 잡으러 갈 것 같은데. 삼촌의 아버지도 아들이 밤마다 미쳐가니까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읍내를 샅샅이 뒤졌어. 몇 날 며칠을 찾아다녔대. 아들의 눈을 그렇게 만든 놈, 검은 가방을 든 남자를 찾으려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흔적이 없어. 그러다 마을 어귀에서 두부를 팔던 할머니가 삼촌의 아버지를 붙잡고 말을 했어. 찾지 마이소! 그 놈은 이곳에 없어. 그리고 그때 알게 됐지. 그 남자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었어. 눈을 모으는 사람이었대. 눈? 눈? 개, 고양이, 까마귀, 족제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짐승의 눈을 작은 병에 가지고 다녔대. 제정신 아니에요. 완전 미치광이 아니야 그러면? 미치광이지. 그건 의술도 아니고 주술도 아니야. 부정이지, 부정. 부정.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짓을 한 장소였어. 선앙골. 선앙골. 마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을 막아두는 자리. 그런데 그 남자가 그곳에서 짐승의 눈을 파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파낸 눈을 삼촌의 눈에 박아 넣은 거였어. 너무 엽기적이는 너무 그 시대에 너무 엽기적인 거 아니야? 자, 그럼 삼촌에게 박힌 그 눈은 과연 누구의 눈일까? 설마 흑구? 정답. 사람들은 그 사체를 삼촌이 가져가서 먹었다고 생각했잖아. 그래서 미쳤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삼촌이 흑구를 먹은 게 아니고 검은 가방의 남자가 흑구의 시체를 가져가서 눈을 파낸 거였어. 그래서 걔들이 그 사람 보고 짖은 거구나. 왜 걔들이 왜 쥐죠? 그 남자를 보고? 걔들은 냄새란 기운으로 먼저 알아채거든. 사람들은 그 남자의 얼굴을 봤지만 걔들은 그 눈에서 나는 걸 맡은 거지. 사람 냄새가 아니라 죽은 개의 냄새, 처형장의 흙의 냄새, 그리고 흑구에게 붙어있던 원한의 기운. 그러면은 걔들이 그 삼촌한테 짖은 게 아니라 그 흑구 눈을 보고 짖은 거야? 맞지. 흑구가 처형장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의 원한을 보고 살았던 개였어.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은 자들이 시체도 뜯어먹고 살기도 했어. 시체를 뜯어먹는 거. 흑구에게 원한이 쌀만도 하네. 쉽게 말하면 흑구는 자기가 뜯어먹은 사람들의 원혼을 봤던 거고 죽은 자들 역시 흑구의 그 눈을 알아본 거지. 그래서 삼촌이 귀신을 본 거고 귀신들도 삼촌을 보게 된 거야. 삼촌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그 눈을 품은 순간부터 원기들에게는 자기를 뜯어먹은 흑구의 흔적처럼 보였던 거야. 결국 삼촌의 아버지는 무당을 찾아갔어. 마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무당이었대. 무당은 삼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대. 이미 저승에 한 발을 들였어. 아버지가 매달렸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무당은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삼촌의 집을 찾아왔어. 그리고 곧장 삼촌 방문 앞에 서서 짐승의 울음 같은 이상한 소리를 냈대. 그러자 방문이 덜컥 하고 아주 천천히 열렸어. 무당은 삼촌의 오른쪽 눈을 보자마자 말했대. 살릴 수는 있어. 하지만 이 집의 아들로는 못 싸워. 이거 무슨 뜻이야? 이름을 버리고 장손의 자리도 버려야 한다. 오른쪽 눈을 버리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아버지는 당연히 반발하면서 소리를 질렀어. 장손이고 내 아들인데 떠나야 한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러자 무당이 차갑게 말했대. 그럼 그냥 두시오. 오늘 밤 저것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데리러 오는구나. 그치. 그때 방 안에 있던 삼촌이 천천히 일어났어. 그동안 벌벌 떨기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자기 발로 마당에 나온 거야. 가족들은 난리가 났지. 아버지는 울면서 말렸고 어머니는 주저앉아 통곡을 했대. 삼촌은 조카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대. 그것들이 애들까지 보면 안 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삼촌은 무당을 따라 마을에서 사라졌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어. 그렇게 1년쯤 지나서 먼 장터에서 삼촌을 봤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대. 하지만 그게 끝이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터졌어. 피난과 전쟁 속에서 삼촌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대. 근데 나 오늘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우리 강아지가 괜히 허공보고 짖거나 그러면은 이 얘기가 지금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같이 보려고 하지 마. 할머니 말대로 개가 보는 건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네가 그걸 보는 순간 그쪽도 널 알게 돼. 내가 자기를 봤다는 걸.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래도 좀 어딘가에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네요.